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경매 운영자 치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은 현미경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연락하시면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매 경험 이야기인 춘배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유익한 투자 생활을 지침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거에 관한 갭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낫죠. 물론 빌라도 갭 투자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건이 굉장히 성숙돼야죠. 여건이 성숙돼야 된다는 얘기는 입지도 좋고 또 빌라의 수요가 아파트의 수요만큼 확실하게 자리 잡은 곳에서만 그게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갭 투자를 이야기만 들어보셨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갭 투자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와 매매 사이의 갭만큼, 그 차이만큼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얻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나 그런 지역에서는 거의 갭 투자가 화랑이죠. 대신에 이제 물량 공급이 굉장히 심한 곳은 갭 투자를 했다가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역전세난에 또 시달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전세 시장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갭 투자도 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고 보면 또 괜찮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갭 투자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곳은 빌라하고 아파트인데 대부분 아파트를 갭 투자로 많이 선정을 하죠.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손바꿈이 빠르니까. 또 그리고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죠. 물론 떨어질 때도 있지만 갭 투자의 적당한 입지가 아닌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갭 투자는 무조건 어떤 자금의 압박이 있을 경우에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갭 투자의 적당한 입지와 또 적당하지 않는 입지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적당한 갭 투자와 적당한 곳은 일단 수요가 풍부해야죠. 일반적으로 배후지가 풍부해야 되는 곳에서 갭 투자가 이루어져야죠. 또 이런 곳에서 갭 투자가 이루어져야 손바꿈이 빠르더라도 자신이 들어가야 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 인구 이동이 빈번하긴 하지만 아파트의 구조나 또는 학군, 교통, 어느 한 곳은 선호하는 곳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갭 투자 여건으로서 좋죠. 특히 신혼부부나 아이가 한 명 정도 있고 또 주변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있는 곳. 갭 투자를 대형 아파트로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진짜 제대로 돈 한번 까먹는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예전에도 한번 아파트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인 가구가 줄어드는데 대형 평수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건설사의 마진 때문에 마진인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갭 투자는 손바꿈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소형 아파트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 소형 아파트 중에서도 5층, 5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없는 조금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아파트가 또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지방에서도 1억 미만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갭 투자의 입지를 보실 때 무조건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를 보는 것보다 서민들 좀 돈이 없고 은행에서 대출을 껴야 하고 좀 그런 분을 선정하는 게 좋죠. 또 이런 경우에는 중장년층이 모여 사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좋죠. 대체적으로. 근데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1평, 22평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온 아파트의 24평, 5평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대신에 옛날에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방들이 크게 빠졌어요. 거실 중심의 문화가 그때는 아니었다 보니까 아파트가 좀 그런 식으로 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치기에 나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고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또 그런 것까지 미리 감안하셔서 갭투자 입지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한쪽으로 쏠림이 있는 현상이 있는 아파트는 갭투자에 그렇게 적당하지가 않아요. 한쪽으로 쏠림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인층만 모여 산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젊은 층만 모여 산다든지 하는 그런 아파트는 별로 그렇게 갭투자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젊은 층만 사는 곳에서는 손바꿈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이 고치고 완전 리모델링을 싹 다 했어도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버텨주지를 못하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노인층이 살면 그 갭이 오른 만큼의 피드백이 빨리빨리 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잘 가지도 않고 또 노인층이 살다 보니까 돈을 잘 쓰지 않으니까 아파트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하죠. 2년이 지났으면 갭에 있는 갭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시세 차익을 얻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층이 노인층을 부르고 또 노인층이 계속 노인층을 부르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호가만 있지 거의 매매가가 있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또 갭 투자로 적당한 지역을 선정하셨다면 본격적으로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매입을 하실 때는 일단 전세를 안고 매입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잘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전세 세입자를 바로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곳. 제가 바로바로 채워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바로 채워 넣지 않으면 내 돈을 박아 넣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죠. 내 돈을 박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갭 투자는 돈의 순환을 제일 첫 번째로 씁니다. 즉 내가 1,000만 원의 아파트 한 채당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자금이 빨리 돈다면 나을 수가 있지만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순환이 빨리 되지 않으면 그만큼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거죠. 갭 투자한테는 항상 시간은 곧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빠릅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채 사서 그 다음 전세가 나갈 때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한다고 하는 건데 갭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속전속결로 끝낸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2년 동안이라는 무르익어야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갭 투자는 전세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갭 투자의 입지만 놓고 보면 대충 아파트의 입지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통 매매가가 1억 원이라면 전세가가 9천이나 8,500 이 선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지 않다 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갭 투자는 돈을 빨리 돌고
그리고 적은 자본으로 소유권을 득할 수 있는 유리한 투자 방식 중에 하나죠. 물론 이 갭 투자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라든지 아파트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로 된다라고 하면 갭 투자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갭에 주는 그 이익이 생각보다 달콤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씩 들여서 아파트 10채를 사면 2년이 지나면 500만 원 정도의 갭을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10채라고 말을 했으니까 500만 원씩이라고 치면 네, 5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5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5천만 원을 나중에 그 사람이 올린 만큼 돌려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올려주온 돈을 쓰지 않고 가만히 두는 갭 투자자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갭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 갭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도 올린 전세금을 이 사람 오롯이 갖고 있다, 이 사람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세는 한번 오른 거는 있지만 난 전세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좀처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량이 쏟아져가지고 전세가가 떨어지고 또 역전세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게 되죠. 물량이 받쳐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보통 계획적으로 세워진 도시에서 물량을 받쳐준다, 받쳐주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버티면 이기죠. 버티면 결국은 버틴 사람이 승리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갭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건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갭 투자의 입지에 관한 부분은 아파트의 입지, 또 자신이 선정하기 또 나름이죠. 갭 투자를 선정하셔가지고 하게 된다면 혼자 꾸준히 하셔도 되고, 팀을 짜서 두세 팀이 뛰면서 어느 한 지역을 계속적으로 나오는 매물을 걷어들면 갭은 계속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매물을 걷어 들어가면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갭 투자의 목적이죠. 갭 투자가 적은 돈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면 아파트를 여러 채 갖어도 대출을 끼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 대출을 끼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갭 투자에 관한 부분은 몇 번 더 또 수리하는 거, 또 사람을 어떻게 하고 부동산 사장님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좀 연구를 해봐야 하기도 하고, 제 경험에 의한 것을 대부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또 많은 질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미경 카페에 문의를 또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쓴 글 춘배도 갭 투자에 관한 부분을 또 많이 다뤄놨어요.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현미경은 제가 생각해도 실전 투자 고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많이 들락날락 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빼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방송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제가 또 방송하는 그때까지 건강하고 몸 조심히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